안녕하세요. 수학 학생 여러분. 오늘은요 공통수가 오늘 이제 거의 막바지에 가 있습니다. 이제 9번째 단어는 순열과 조합인데요. 경우의 수의 대표적인 단원이에요. 그렇죠? 경우의 수를 어떻게 잘 해야 할 거냐? 우리 수학자들이요 경우의 수를 크게 몇 가지로 9가지로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진짜로 무식한 경우의 수 됐죠? 이거는 어떤 경우는 더하고 어떤 경우는 곱하는 건데요. 이 덧셈과 곱셈에 대한 기본적인 경우를 해야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덧셈의 경우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덧셈의 경우에는 사건이 끝나는 경우 또는 이렇게 사건이 끝나 있는 경우 종결이 되어 있는 경우고요. 그리고 곱하기 경우는 사건이 진행 중에 그죠? 진행 중에 있으면 다 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에서 대전 가는 방법이 몇 가지 있고 두 가지 있고 대전에서 부산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면 또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통으로 가는 게 두 가지가 있다면 대전을 거쳐서 가는 방법은 과정 중에 있으니까 곱해야 되고요.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근데 이 두 가지는 결론이 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전까지 가는 방법은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8가지다. 그래서 과정 중에 있으면 곱하고 종결이 돼 있으면 뭐 한다? 더한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경우의 수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안 돼요. 10가지, 20가지.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만 못 찾아도 틀리는 거예요. 그죠? 보통 객관식 서술형으로 내기 때문에 답이 18인데 19명 틀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문제가 어려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만 틀려도 틀리니까요. 근데 이 경우가 복잡해지면 이제 이렇게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수학자들이 뭘 만들어요? 순열과 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요. 순열은 뭐죠, 여러분? 퍼미테이션 P를 쓰고요. 조합은 C. 그래서 컨비네이션 이렇게 C라고 써요. 됐죠? 이 순열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4가지가 뭔가 하면 기호를 써줄게. 4가지가 뭔가 하면 NPR이 있고요. N파이R이 있고요. N 팩토리얼 P팩, Q팩, R팩이라는 게 있고요. N 팩토리얼이라는 게 N이 있어요. 됐죠? 조합에도 4가지가 있는데요. 조합에도 NCR이 있고요. 조합에도 NHR이 있고요. 그리고 뭐 NCP, N-PC의 Q, N-P-QCR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은 A 플러스 B의 N승. 이거 뭐죠, 여러분? 이거를 항 두 개를 전개한다 해서 일본말로 이항 전개다 그러는데요. A 플러스 B의 제곱, A 플러스 B 3승까지는 고을 때 다 하잖아요. 전개를. 그런데 A 플러스 B 100승, A 플러스 B 1000승, A 플러스 B 만승도 파스칼이 400년 전에 10살 때 이미 다 완성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항의 전개는 순서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조합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논제예요. 그런데 고을 때는 뭘 하느냐? 이렇게 무식한 경우의 수의 선을 보이고 순열의 가장 기본인 순열과 조합의 가장 기본인 조합만 공부해요. 나머지는 언제 해요? 나머지는 황금통의 책에서 해요. 그러니까 황금통의 책에 보면 이런 것들을 안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해설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황금통의 책에는 나머지는 이제 고3 때 하는 거고 지금 우리는 요것만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NPR과 NCR의 차이가 뭐냐? 얘는 P의 뜻이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얘는 순서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다 해요. 중학교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서로 다른 3명의 사람이 있는데요. 그냥 대표를 2명 뽑는다는 거 하나 하고요. 2명 뽑긴 뽑는데 2명 중에 1명이 반장, 1명이 부반장 그러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명 중에 2명을 뽑는데 A, B, A, C, B, C가 있는데 누가 반장, 부반지 모르니까 순서까지 정해야 돼요. 그죠? 누가 반장, 부반장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6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경우가 3명 중에 1명 뽑고 또 1명 뽑으면 경우 6가지였어요. 그죠? 그런데 얘는 뭐냐? 대표예요. 대표라는 얘기는 누가 반장, 부반장인지 몰라. 그냥 뽑는 거예요. 당번, 대표를 뽑는 거고, 지금 뽑는 건 뭐에 끝나요? 여기 3가지에서 끝나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풀 때 어떻게 푸느냐? 3 곱하기 2인데 얘는 순서를 정했는데 순서가 필요 없으니까 그 뽑은 개수만큼 움직이는 개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가지 다 그러거든요. 그죠? 됐지? 이거를 고딩들은 경우가 많아지면 뭐 서로 다른 사람이 여기 몇 명 있다, 5명 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계산하는 건 못해요. 너무 복잡해서요. 그래서 이거를 기호화 시킨 거예요. 뭐라고요? M8이 뭐라고 여러분? 서로 다른 몇 개에서 N개에서 몇 개를 R개를 뽑아서 그 뽑고 끝나는 건 바로 이게 뽑고 끝나면 바로 조합이에요. 그죠? 조합은 서로 다른 몇 개에서 N 반드시 서로 달라야 되겠죠? 서로 같은 게 있으면 안 돼. 서로 다른 데에서 R개를 그냥 뭐 하는 뽑는
방법이에요.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그죠? 뽑는 방법이 끝나는 거예요. 얘는 뽑아서 뭐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이 위에 거 순열은요? 아하, 5의 순열은 뽑아서 뭐 해야 돼요? 그 뽑은 알개를 뭐 하는 거예요? 순서, 나열시키는 거, 순서를 정하는 거죠. 순서를 정하는 거, 나열시키는 거. 그래서 순열이다 그런 거예요. 차이가 좀 있죠, 그죠? 그러니까 NPR은 N개에서 알개 뽑아서 그 뽑은 알개를 나열시키는 거고요. C는 뭐죠? 그냥 N개에서 알개를 뽑는 방법이에요. 됐어요? 중년도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장을 읽고 순서를 정해야 되는 건지 순서가 필요 없는 깨닫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악수하는 건 악수가 무슨 순서가 필요해? 그냥 악수하면 그만이지, 그죠? 악수하는 건 자리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대표 2명을 뽑는 건 똑같아요. 근데 경우가 많아지면 이제 우리가 이런 기호를 잘 쓰고 계산법을 익혀야 돼요. 그럼 NPR의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NPR의 계산법은요. 먼저 몇 개, N개 뽑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 적게 뽑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적게 뽑거든요. 이렇게 몇 개를 R개를 뽑아놔야 돼요. R개 뽑는 게 여러분 뭐가 써야 될까요? R개니까. 잘 보세요. N-R 그걸 끝내면 안 돼요. 왜냐면 1부터 2부터 R이면 여기 또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되면 여기다가 플러스 해줘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 전체가 R개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 경우가 다르니까 곱해줘야 돼요. 다 곱하는. 이게 NPR의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OP3이다 그럼 뭐예요? 5에서 시작해서 몇 개를? 이렇게 3개를 곱해놔야 돼요. OP5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5에서 시작해서 몇 개를? 이렇게 5개를 곱하는 건데 이렇게 5부터 1까지 쫙 곱하는 것을 여시 같은 수학자들이 간단히 써서 뭐라고요? 이거를 5팩 이렇게 쓰는 거예요. 따라서 보세요. 서로 다른 5개에서 5개를 뽑아서 그걸 나열시키는 방법은 뭐다? 5팩이다 그러는 거예요. 됐습니까? 왜냐면 서로 다른 5개에서 5개를 뽑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다 뽑아야 돼요. 근데 그걸 나열시켜야 되거든요. 서로 다른 5개를 나열시키는 건 다 곱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5팩이라고 쓰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수가 이렇게 더러우면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시 같은 수학자들이요 또 해요. 이거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뭐죠? N에서 R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이 나올 때까지 곱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분자에 빨간 게 더 들어갔으니까 분모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똑같이 해줘야 공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방 한 것처럼 수학자들이 이렇게 썼어요. 뭐예요? 1부터 n까지 쫙 곱하는 거 뭐라고요? n팩 이렇게 쓰고요. 1부터 n-r까지 쫙 곱하는 거 뭐라고요? n-r팩 이렇게 썼어요. 그죠? 이게 바로 NPR을 계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nCR 어떻게 계산할까, 여러분? nCR은 잘 보세요. n개에서 R개 뽑아서 그 뽑은 R개를 나열하는 게 뭐라 했어요, 여러분? RP, R인데 RP는 R팩 그랬거든요. 그죠? 이게 바로 NPR의 방법이에요.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그 뽑은 R개를 나열하는 2개를 나열하는 게 2팩이거든요. 3개를 나열하면 3팩이에요. 그죠? 그래서 n개에서 R개 뽑아서 그 뽑은 R개를 나열하는 게 바로 순열이니까 조합은 어떻게 해서하는데 NCR은 NPR의 개수를 R팩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NPR 어디서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n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그래서 순열을 다시 r 팩토리얼로 나눈 거예요. 됐습니까? 중학교 때도 해요. 중학교 때 이렇게 다 하거든요. 그죠? 단지 중학교 때는 2개만 해요. 왜냐면 2팩이나 2는 똑같거든요. 그죠? 근데 3명을 뽑으면 3팩이니까 3팩은 뭐예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그죠? 그래서 계산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중학교는 그냥 악수하는 거. 대표 2명을 뽑는 것 정도만 해요. 그러면 2로 나눠도 되니까요. 그렇지만 고딩은 더 많이 뽑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팩토리얼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 수열과 조합의 기본적인 계산법이 나왔는데요. 우리는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숫자가 더러우면 계산법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 뿐이고 문장을 읽고 P를 쓸지 N은 C를 쓸지 결정해야 돼요. 그죠? 그 문장을 잘 해독해야 되는데요. 그 문장을 해독하는 방법이 보세요. 공식 넣자마자 대답해요. NP0이 뭘까요, 여러분? 서로 다른 N개에서 하나도 안 뽑는 방법 한 가지 있어요. 이 공식이 집어넣으면 금방 계산되거든요.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하는 경우를 보세요. N개에서 한 개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 몇 개 있을까요? 여러분, N개에서 하나 뽑는 방법은 N가지 있어요. 3개에서 하나 뽑는 방법이 3가지 있거든요. N개에서 하나 뽑는 방법은 N가지인데 하나니까 나을 필요가 없으니까 N이에요. C하고 비교해볼게요, 여러분. 바로 NC형은 얼마지 그러면? N개에서 하나도 안 뽑는 방법 하나 있는 경우가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보세요. NC는 뭐죠, 여러분? N개에서 하나 뽑는 방법 N가지 이렇게 똑같네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NPN은 뭐죠, 여러분? 이거는 여기 썼잖아요. NPN이 아까 N팩이라 했거든요. 그죠? N개에서 N개 뽑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 N개를 나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를 나열하는 게 바로 n 빼기. 이거 볼까요, 여러분? n세는 얼마큼? 어머 세상에, n개에서 n개 다 뽑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됐죠? 그러니까 공식에 넣으면 계산할 수 있지만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경우를요. 됐습니까? 그런데 조합은요, 이거 말고 진짜 중요한 식들이 두 개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NCR은요, NC의 N-R하고 같아요. 이 식을요, 여기다 넣어보세요. 금방 증명되고 똑같아지거든요. 근데 이 식을 여기다 증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식 자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여러분. 4C1은 뭔지 아세요? 4C 3하고 같아요. 왜냐면 4C1은 4C에 여기서 뺀 게 3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식이에요. 됐죠? 5C2나 빼면 3이죠? 5C3은 똑같은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 식에 넣어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해한다는 얘기. 보세요, 여러분. 3에서 하나 뽑는 방법은 3에서 두 개 뽑는, 왜냐면 서로 다른 세 개에서 하나씩 뽑으면요, 반 두 개씩 남잖아요. 하나 뽑으면 두 개 남고, 하나 뽑으면 두 개 남고, 그죠? 다시 말하면 세 개에서 하나 뽑는 방법은 세 개에서 두 개 뽑는 방법과 똑같은 얘기예요. 네 개에서 하나 뽑는 방법, 이런 거 보세요. 네 개에서 하나 뽑으면 세 개씩 남잖아요. 하나 뽑으면 세 개 남고, 하나 뽑으면 세 개 남고, 하나 뽑으면 세 개 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네 개에서 하나 뽑는 방법은 네 개에서 세 개를 뽑는 방법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걸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얘기지, 이 공식에서 증명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조금 심화되면 진짜로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어요. NCR의 방법이요, N-1에서 R개 뽑는 방법과 N-1에서 R개 뽑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이거 나중에 이제 이항정계라는 걸 하면 파스칼이 만든 되게 중요한 공식, 여러분 파스칼 삼각형을 말 들어봤죠? 이게 파스칼 삼각형을 표시하는 대표적인 논제예요. 근데 파스칼은 이거를 어디다 넣지 않고요, 이 공식에 넣지 않고요, 그냥 논리적으로 해석했어요. 보세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 뽑는 방법, 여기 n 서로 다른 n명이 있는데요, n명 중에 R명을 뽑는 방법 어떻게 파스칼이 생각했는지 아세요? 이 n명 중에 특별한 한 명이 있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특별한 한 명이 포함되는 집단이고요, 얘는 특별한 한 명이 없는 집단이에요.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뽑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특별한 한 명을 제외한 어디에서? N-1에서 특별한 한 명 여기 와 있으니까 하나 작은 R-1을 뽑은 거예요. 얘는 보세요, 여러분. 하나 작은 N-1에서 여기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R명을 다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능관님의 합이 NC하고 같다 그랬어요. 이걸 논리적으로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넣으면 계산상으로 금방 증명이 되지만 논리적으로 이 식을 이해하면 순열도 이해할 수 있어요. 순열이 똑같은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순열이 만약에 n개에서 r개 뽑아서 r하는 방법을 n-1 pr이고요, 또 n-1 p에 이렇게 끝내버리면 그러면 순열과 조합이 다를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순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순열은 뽑기만 하는 게 아니라 뽑아서 순서를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특별한 한 명이 없는 집단이, 여기는 특별한 한 명을 포함하고 있는 집단이, 여기는 특별한 놈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 작은 n-1 특별한 놈을 제외한 하나 작은 데서 r개를 뽑아 나열하면 되거든요.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얘는 보세요. 특별한 놈을 제외한 R-1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예요. 여기는 특별한 놈이 들어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 서로 다른 두 명이 있어요, 그죠? 특별한 한 명이 들어가면 몇 가지 자리에 세 가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보세요, 여기 세 명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한 명이 들어가면 자리가 몇 가지 생겨요? 네 가지 생기거든요, 그죠? 여기 보세요. R-1개를 쭉 R-1개를 써놨는데요. 근데 특별한 한 명이 들어간 자리를 정하는 방법이 몇 개 있어요? 사에 들어가면 이것도 하나만 R개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특별한 한 명이 들어가 있는 집단은 여기다가 R을 반드시 꼽혀줘야 돼요. 이게 순열과 조합의 차이점이에요, 됐죠? 이 되게 중요한 논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다 넣어서 증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논제 자체를 그냥 이해하는 거, 논리적으로 파스칼처럼 이 식을 여기다 넣어서 증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식 자체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처음에 들으면 잘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책을 보고 이런 식이 왜 이렇게 표시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고민해서 공식에 넣지 말고 그냥 이 식을 쌤처럼 이렇게 잘 훈련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됐죠? 논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연습하고 기본적으로 순열조합에 대한 느낌을 좋게 가지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3 때 선택이 아니죠, 여러분. 필수니까 이제 확률통계 필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를 잘 해야 되는데, 경우를 잘 해야 돼야만 뭘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확률과 통계를 잘 할 수 있어요. 통계는 자료를 가져오는데 자료를 확률에서 가져와요, 그죠? 근데 확률이 뭐였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을 딱 일으키면 모든 경우에 대한 내가 딱 원하는 그때의 경우, 이게 바로 확률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확률을 잘 알려면 경우를 잘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를 잘 구분하고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야만 확률과 통계를 거저먹을 수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확률 통계 책에 보면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이렇게 크게 세 단어로 돼 있는데 이 세 단어 중에 경우의 수가 이 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해요. 그만큼 경우의 수를 잘 해결하면 나머지는 논리적으로 되게 쉬워진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고을 때 하는 것은 무식한 경우와 순열조합의 기본만 하기 때문에 이 기본을 잘 이해해두는 게 좋고요. 이게 기말고사에 바로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좀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중간고사 끝나고 뭘 시행착오를 겪을 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여유가 좀 있을 때 미리미리 연습을 좀 하고 시행착오를 겪어두면 나중에 기말고사 때 심화할 때 도움이 굉장히 될 겁니다. 됐습니까? 오늘은 바로 이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했습니다. 문제를 많이 푸시고 연습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다음 시간에는 공통사 원의 마지막 단원이 바로 행렬이거든요. 그래서 그 행렬에 대한 기본 연습을 다음 시간에 하고 공통사 원을 마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통사 2에 관한 기본적인 월 인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